해당 반의 학생 전원이 1등급을 받는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네, 언어에 강한 아이들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시듯이 언어에 강한 아이들을 만드는 학원인데요.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점점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인풋의 영역이 있고 아웃풋의 영역이 있습니다. 보기, 읽기, 듣기가 인풋이라면 아웃풋은 자신이 들은 거, 본 거, 읽은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그것을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등장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렸고요. 그러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고급 정보를 어떻게 자기 걸로 소화해서 멋진 글이나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능력을 갖추는 사람, 결국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언어에 강한 아이들이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언어에 강한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언어에 강한 아이들, 언강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데요. 트리비움 과정이라는 것은, 트리라는 것은 3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비움이라는 뜻은 길입니다. 즉 세 가지의 길, 지적인 어떤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즉 지적 탐구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온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먼저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으로 나눠집니다. 문법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글의 핵심을 빨리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논리학은 이것을 논리 회로로 장착시키는 것이 바로 논리학이고 그걸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수사학은 내 머릿속에 이제 어느 부분에 논리 회로가 장착이 됐죠. 그러면 그 논리 회로에 내가 축적했던 여러 지식들을 집어넣어서 이 논리 회로에 맞게 새로운 말과 글로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이 문법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수사학은 거기 안에 들은 논리적인 뼈대, 즉 본질을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수사학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파악해서는 거기에 나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법학 같은 이제 글을 읽고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문해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글을 읽고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언어에 강한 아이들에서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문해력 과정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과정은, 문법학이라는 것은 글을 보고 그 뼈대를 발굴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게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글 분석, 독해력, 문해력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과정이 문법학과 논리학의 과정이고요. 이걸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더 씌워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이제 수사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표에도 그런 과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세 과정이 이제 가로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이걸 통해서 내신 대책이 세워지고, 또 수능 대책, 면접 논술 대책, 또 중학생이라면 자사고 특목고 대책, 이 과정을 흐름대로 밟게 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주고 있죠. 새롭게 이제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영수 잘하면 어떤 대학이라도 갈 수 있다. 이 말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공부법의 기초라는 거거든요. 당장 교육정책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공부하는 능력을 갖춰 놓은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더라도 충분히 그 바뀐 체제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원하는 점수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작이 초등 단계부터라는 것은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럼 초등 단계에서부터 수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것이 모국어 글쓰기와 모국어 말하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의 영역이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는 능력. 이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 단계부터 기초 문해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주어진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고 주어진 영상을 들으면서 핵심을 파악하고 정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중학교 과정으로 가서는 교과서 문해력으로 이어지고 수행평가와 관련한 비교과 문해력으로도 이어지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모의고사와 같은 조금 더 차원 높은 지문을 이해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수능 문해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초등 과정부터 탄탄하게 이 문해력의 기초를 잡아나가면서 발전시켜 가는 거.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면 흔히들 이런 능력이 길러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서를 하고 그 독서한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보고 설명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완전히 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초등 과정에서 자기 교과서를 스스로 구조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이제 중학교 가서는 이걸 공부법 문해력으로 연결해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학교 때 거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수행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되고 자기만의 어떤 글정리법을 갖게 된 아이들 당연히 수행평가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에서도 아주 문제 없이 수월하게 공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1등급은 어느 학원이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반의 학생 전원이 1등급으로 받는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빠르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턱걸이 1등급이 아니라 아주 무난한 1등급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그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문해력만 했다고 해서 뭐 1등급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모의고사 반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특급도 비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에 기회가 되면 차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 역사를 배우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생각날기 과정에서는 지구본을 가지고 또 직접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역사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는 과정을 이제 말하는데요. 역사를 배우지만 뜯어 만드는 역사, 뜯어 만드는 과학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수업, 다감각으로 어떤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되면 기억과 관련해서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쓰기가 답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화나 문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 과학, 시사 이런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의 지나간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왜 그랬을지 다양한 관점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숙고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과정이 바로 글쓰기가 답이다라는 글답 클래스의 장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관점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사고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교육에서 원하는 형태의 바칼로레아 과정 형태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교육 정책의 흐름은 분명히 이제 4차 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인재, 즉 이 시대가 원하는 각 기업체, 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인재전략팀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인재전략팀에서 세운 기준은 각 대학으로 내려오고요. 그럼 대학도 각 대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도 각 고등학교에 또 인재상을 또 내려보낼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내려와서 지금의 중학생에게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이 될 겁니다. 결국 현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서 정말 화이트 칼라가 다 대체가 되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도 점점 대체가 되어가는 현 세상에서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게 뭐 전망이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공부를 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진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의 10년, 15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예상을 해본다면 역순으로 지금 내 중학생 이 시점에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준비해 갈지 아이들이 생각을 가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는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진로의 표준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언강아가 지향하는 언어에 강한 아이들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